만약 지하철 개찰구가 완전히 열려 있어도 아무도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철문도 장벽도 없는 지하철역. 표를 확인하는 사람도 없는 기차. 이런 곳에서 과연 질서가 유지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덴마크에서 온 한 교사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25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덴마크의 교사 에릭. 그는 교육자로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평생의 취미로 삼아왔습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신뢰 사회인 덴마크에서 나고 자란 그였지만 한국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감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교사 에릭 라센입니다. 올해로 교직 경력 25년을 맞는 베테랑 교육자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사회과학과 윤리학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다른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의 모토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라입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체득하는 살아있는 지혜가 더 값지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교육 현장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40여 개국을 다녀봤어요. 핀란드의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 일본의 철저한 규율 문화, 싱가포르의 다문화 통합 정책까지.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었지만 어느 곳도 저를 이렇게까지 놀라게 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서울교육청과 덴마크 교육부 간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 때문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양국 교육자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 그리고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생생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한 번 놀랐고,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에 두 번 놀랐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어요.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제가 가져온 여행 가방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어요. 2주간의 일정이었지만 최대한 가볍게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방보다 더 가벼워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여행이 제 인생관 자체를 가볍게, 아니 오히려 더 깊게 만들어줄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공항철도 탑승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차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5년간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지하철역을 봐왔지만 이런 구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지하철역은 어떤가요? 허리 높이까지 오는 견고한 철제 장벽이 있어요. 카드를 찍거나 표를 넣어야만 찰칵 소리와 함께 열리는 그런 구조죠.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심해요. 아예 회전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평한 바닥에 카드 리더기만 덩그러니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여기는 출구구나. 입구는 따로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하지만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출입구가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카드를 찍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 현관문을 드나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관찰했어요.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나? CCTV가 특별히 많이 설치되어 있나? 아니면 숨겨진 센서라도 있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지하철역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카드를 찍고 지나간다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국인부터 외국인까지 예외 없이 모두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구나. 덴마크에서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뢰사회라고 해도 이런 구조라면 분명 누군가는 무임승차를 시도할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이나 일부 관광객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 저에게는 묘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평생을 철문과 장벽에 익숙해져 살아온 사람으로서 혹시 내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순간적인 호기심이었죠. 마치 어린 시절 만약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하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덴마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장벽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곧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출근길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대학생들,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노인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카드를 찍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오늘도 카드 찍어야지 하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카드를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로 지켜지는 거구나. 물리적인 장벽이 없어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아니, 통제라는 말조차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덴마크도 높은 사회적 신뢰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에는 물리적 장벽이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직 사람들의 양심과 시민의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요. 며칠 뒤 부산에서 열리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KTX를 타게 되었어요. 한국의 고속철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부터 이상했어요. 유럽의 기차역에서는 플랫폼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검표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표 확인은 언제 하지? 하고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런 절차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승강장에 들어가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차 안에서였어요. 승무원이 지나가긴 했지만 표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인사를 하고 음료수를 나눠주는 정도였어요. 유럽 같으면 반드시 검표원이 와서 표를 확인하고 때로는 여권까지 대조해보거든요. 덴마크에서 기차를 탈 때를 생각해보세요. 검표원이 오면 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가끔은 무임승차를 적발하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심해요.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어요. 승객들은 자신이 구매한 표에 적힌 좌석 번호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특히 부산까지 가는 이 시간.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중간중간 정차역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데도 새로 탄 승객들의 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는 거예요. 더욱 신기했던 건 빈자리가 많은 구간에서도 아무도 함부로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더 좋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자신이 예약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임승차나 좌석 도용 같은 생각 자체가 없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규칙 준수 차원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윤리의식이구나. KTX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철학적 사색에 빠졌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회의 비밀은 뭘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분명히 한국도 다른 나라와 같은 인간들이 사는 곳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여긴 철문이 없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야. 그 장벽이 바로 신뢰, 존중, 책임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리적인 벽은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철문보다도 견고한 도덕적 장벽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덴마크에서 우리는 신뢰사회 트러스트 서사이어티라는 말을 자주 써요. 실제로 덴마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사회적 신뢰 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살아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보다도 훨씬 깊은 차원의 신뢰였어요. 덴마크의 신뢰가 사람을 믿는다는 수준이라면 한국의 신뢰는 사람은 당연히 옳은 일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전자는 믿어보자는 선택의 문제라면 후자는 당연하다는 확신의 문제거든요. 한국 사회는 후자의 단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정말로 그 전제에 부응하고 있었고요. 이건 정말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였어요. 사회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그 믿음에 부응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건지.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선순환 구조죠. 사회가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더욱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누적되어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더욱 믿을 만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드는 그 무형의 힘 말이에요. 부산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었어요. 교사로서의 직업병이죠. 항상 비교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만약 덴마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떨까? 덴마크도 분명 신뢰사회예요. 세계 행복지수 1위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사람들 간의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부패지수도 낮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편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처럼 대규모 인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덴마크 전체 인구가 약 580만 명 정도거든요. 서울 인구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하철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놨어요.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의 시스템을 보니 정말 부러웠어요. 특히 효율성 면에서 말이에요. 물리적 장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도 병목 현상이 덜하고요. 내 나라에서 개찰구를 모두 열어놓는다면 아마 하루도 못 버틸 거야.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덴마크 사람들도 양심적이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분명 무임승차를 시도할 거예요. 특히 젊은 층이나 일부 관광객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어 보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경제적 격차도 존재하고 다양한 사회 계층이 있는데도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인구 규모나 경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화의 차이구나. 한국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공동체의 규칙을 지킨다. 개인의 이익보단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로 DNA에 새겨질 정도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요. 이런 시민의식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교육자로서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관찰을 해봤어요. 교통 시스템에서 발견한 신뢰 문화가 과연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했어요. 먼저 무인 편의점을 가봤어요. 명동 근처에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정말 직원이 아무도 없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CCTV는 있었지만 그래도 신기했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자동 계산기에서 스스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나가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덴마크에도 무인 상점이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자연스럽고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계산할 때 동전이 모자라서 잠시 당황하시더니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고마워하시며 나가시고 젊은 남성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계산을 마저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의 질서도 계속 관찰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2호선을 탔는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다음에 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노약자 배려 문화였어요. 임산부나 노인분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앞다퉈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억지스럽거나 과시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버스에서 본 광경도 잊을 수 없어요. 한 할머니가 타시는데 몇 명의 젊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국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자리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고마워하시는 모습과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제도보다 문화의 힘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것들을 관찰했어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CCTV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올바른 행동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 카페에서 본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 자리를 잠시 비우면서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간 거예요.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긴 하지만 서울같이 큰 도시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교통 시스템의 신뢰 문화, 상업시설에서의 정직성, 공공장소에서의 질서, 서로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문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본 초등학생들이 어른들만큼이나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자리에서 뛰어다니지도 않고 어른들을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문화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구나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천천히 정리해봤어요.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쓰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늘 올바른 일을 해라라고 말해왔지만 이곳 한국에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는 것을요.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감시가 있든 없든, 처벌이 있든 없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그 신뢰가 다시 개인의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가진 보이지 않는 신뢰의 울타리. 그게 이 나라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철문이나 장벽보다 훨씬 강력하고 경찰이나 감시, 카메라보다 훨씬 효과적인 사회통제 시스템이 없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문화일 거예요.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사회 전반의 분위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겠죠. 덴마크로 돌아가서 제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정말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말이에요. 특히 제가 가르치는 윤리학 수업에서 한국의 사례를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신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았거든요. 2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사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걸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이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에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덴마크라는 선진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조차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신뢰 문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탈 때 자연스럽게 카드를 찍고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무인 매장에서 정직하게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 이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시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이 말했듯이 이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린 신뢰의 역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의 이런 신뢰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